인권 침해와 구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권 침해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인권 침해라는 것은 사람이나 국가기관에 의해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를 인권 침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국가 기관에 의해 침해당하거나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인권 침해라고 합니다. 인권은 헌법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저절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인권 침해 유형은요. 오늘날 인권 침해는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인권 침해의 유형과 사례는 되게 많습니다. 타인에 의해서 침해를 받은 경우, 학교 안에 예를 들어서 집단 따돌림, 이런 경우, 또 기관에 의해 침해를 받은 경우, 국회에 의한 인권 침해나 행정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가 있을 수 있고요. 침해 내용은 정신적인 침해는 친구들의 따돌림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고요. 물리적인 침해는 인근 공사장의 소음이나 먼지로 인한 피해, 이런 것도 물리적인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인권 보장을 위한 올바른 자세. 우리가 할 수 있는 올바른 자세. 자, 이걸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인권 보장을 위한 올바른 자세.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이것도 수행평가 서술에 나오는 거니까 잘 보세요. 침해된 인권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법에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구제받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걸 통째로 외워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써보겠습니다. 침해된 인권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법에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구제받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 이거를 써주셔야 되는 거고요. 인권 보장을 위한 올바른 자세는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써주시면 되고요. 또 두 번째, 자신의 인권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권 침해에도 관심을 두고 구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해볼게요. 자신의 인권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권 침해에 관심을 두고 구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런 게 이제 인권 보장을 위한 올바른 자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번 인권 침해 사례를 보게 되면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경찰 간부 후보생 공개 경쟁 선발 시험에 일반 분야에서 여성이 더 적게 모집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다. 그래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인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인권 침해고, 또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시설을 갖추지 않는 것은 장애인의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인권 침해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런 갖가지 사례들이 인권 침해, 어떤 점에서 인권 침해인지 그 기본권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고, 이것은 이동할 권리, 장애인이 이동할 권리를 제한하는 인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과 활동풀이를 보게 되면은 이런 게 있어요. 사진을 마음대로 동의 없이 올렸다. 이거는 이제 이 상황이 지금 인권 침해인지 상황을 판단해 보아라. 그러면 이거는 인권 침해죠. 왜? 피해 학생의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피해자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인권 침해가 되는 거고요. 수업 시간에 시험 시간에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라는 이것은 과연 인권 침해인지, 이거는 인권 침해가 아니다. 왜냐하면 시험 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학생들이 공정하게 평가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거죠. 그 제한 정도는 과하지 않아야 된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는 정도로 해주시고요. 밑에 있는 예시가 중요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예시가 인권 침해 사례인데요. 처음에 보면은 학교 옆에서 공사를 하느라 너무 시끄럽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개인 정보가 그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가 이제 유출이 돼서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고 싶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법이 없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한다. 이런 사례. 또 세 번째 사례는 미용사가 꿈인데 어떤 미용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은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이런 게 또 이제 인권 침해 사례인데요. 인권 침해 사례를 보면은 이 첫 번째 거는 인권 침해 장소가 학교가 되는 거죠. 학교고 그 다음에 인권 침해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제 공사하는 공사 관계자가 되는 거고 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학교 학생들이죠. 그럼 침해한 인권 내용은 학습권, 환경권이 이제 침해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례 2에서는 인권을 침해한 장소는 가상 공간이고요. 그리고 인권을 침해한 사람은 정보를 유출한 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이제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개인이 되겠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침해한 내용은 사생활 비밀과 개인 사유가 되겠다는 거죠. 세 번째, 저는 이거 세 번째 사례는 인권 침해한 장소는 어떤 미용 고등학교고 인권을 침해한 사람은 미용 고등학교 교장이 되는 거고요. 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미용 고등학교에 입학을 원하는 남학생이고 침해된 인권의 내용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를 받았다는 거죠. 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인권 침해와 구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를 보시면요. 인권 침해와 구제 초. 자, 인권 침해 구제란 말이 있습니다. 인권 침해 구제는요. 무엇이냐?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인권 침해 구제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법원, 헌법재판소,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것들이 인권 침해 구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인권 침해 구제 시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인권 침해 시 구제하는 방법. 인권 침해 시 구제 방법. 그러면 개인이나 단체가 인권을 침해한 경우, 개인이나 단체가 인권 침해한 경우는 구제 기관은 수사. 자, 그 경우는 구제 기관이 어디 갈까요? 네. 구제하는 기관은 수사기관은 고소하는 거고요. 구제기관은 수사기관. 수사기관은 수사기관이고, 수사기관의 구제 방법은 고소하는 거. 그 다음에 법원에서는 구제하는 방법은 재판 청구를 합니다. 예, 개인이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개인하고 단체가 이제 인권을 침해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국가기관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거네요. 인권 침해한 경우, 이제 국가기관이 이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는 이제 구제기관이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고 구제 방법은 헌법소원입니다. 국가를 대상으로 이제 인권 침해를 받았으니까 네, 구제를 해달라. 그럴 때는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입법기관이 법을 제정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법을 제정하면서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입법기관에서 하는 경우. 입법기관이 법을 제정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법을 제정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한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입법기관으로 구제기관이 입법기관입니다. 구제기관은 입법기관으로 갈 것이고요. 입건이 아니라 입법기관. 기관이고 구제 방법은 입법청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기관이 이제 또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이 이제 인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인권 침해를 했을 경우. 이제 구제기관은 법원입니다. 법원이고, 그리고 구제 방법은 행정소송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사법기관이 법을 잘못 적용해서 판결로 해서 인권을 침해했다. 그러면 상급법원, 상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사법기관이 법을 잘못 적용한 판결로 인권 침해한 경우는 구제기관은 법원에서 구제를 해주고요. 구제 방법은 상소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유형별로 다른데 이제 그거가 이제 시험에 잘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나 단체가 인권을 침해했다. 그럼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거나 법원으로 가서 재판 청구를 하고요. 국가가 인권 침해했다. 그럼 헌법소원을 하고요. 입법기관에서 인권 침해를 했다. 입법기관과 입법청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행정기관이 인권 침해를 했다. 행정기관에 행정심판을 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법기관이 법을 잘못 적용해서 잘못 판결로 해서 인권을 침해한 경우는 상급법원 상소로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 기관들이 있습니다. 기관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보장을 위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이제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이제 국가기관이다. 역할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법령이나 제도에 대해서 시정을 공고한다. 구제 방법은 진정. 어떤 조처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고충, 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역할은 국민의 고충, 민원 처리, 행정심판을 통해 잘못된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하는 거. 이런 거를 하고요. 구제 방법은 진정. 이것도 어떤 조처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복지 서비스 기관입니다. 이것은 무료 법률 상담, 민사, 가사, 사건, 소송 대리 등 법률의 구조 사업을 하고요. 구제 방법은 법률 구조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교과 활동풀이를 하게 되면은 어떤 사례가 있는데 그러니까 얘는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환경권과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니까 앞에 그 학교 앞에 이제 공사장에 시끄러운 것 때문에 얘기된 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침해당한 인권을 구제받기 위해서 어떤 국가기관에 가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법원으로 가야 되죠. 이렇게 법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이제 출생신고 때,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를 이제 바꾸지 못하도록 그 정한 주민등록법 규정이 있는데, 그거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생각하고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헌법소원은 어디서 하냐? 헌법재판소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동현이 아까 그 미용고등학교가 남학생을 허가하지 않는데 이제 이거는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해서 시정 요청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차별 시정 공고는 국가인권위원회로 국가인권위원회로 이제 가면 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의 인권 침해 사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이제 쓰라고 나올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 항목대로 이제 다 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써보게 되면은요. 일단 저는 이제 미용 고등학교에 왜 남학생을 입학을 못 시키느냐, 이것도 인권 침해다. 그것을 이제 이렇게 조목조목 다 항목을 제시해서 써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써보게 된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땡땡 미용 고등학교는 남자의 입학을 허락하지 않았다. 남자라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국가인권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땡땡 미용 고등학교는 남녀 평등하게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며 남자들은 미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받아 관심과 참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학생들도 남녀 차별 없이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서 써보고 어떻게 시험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정해진 답안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걸 가지고 문장을 써 내려가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